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9곳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물량들을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올해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세대 대단지 9곳 분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0세대 대단지의 분양 예정인 올해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조합원이 가져가는 물량들을 제외하면 2000세대가 안 되는 일부 공급되는 일반 분양의 물량들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대략적인 그 지역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 정확한 정보들이 안 나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이 정보는 예정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역적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곳이라면 체크를 하셔서 해당 건설사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세대 대단지 9곳의 분양 물량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2000가구 이상,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장단점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점적인 부분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규모의 아파트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을 본다면, 일단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의 아파트보다는 대단지 아파트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규모가 크게 되면은 각종 편의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이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이 인구가 모이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여들고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의 아파트가 건축이 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신도시 같은 곳에는 이제 없던 인프라 시설들도 끌어와가지고 계획이 일단 돼 있는 곳들도 있지만은 추후에 확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를 내가 선택해서 분양을 받게 됐을 때,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이런 생활 편리성이 플러스, 그리고 개발 계획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차 대수라든가 쾌적한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규모의 그 주택들을 지어서 그 건설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런 주택 그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아울러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대규모 2000세대 가구가 넘어서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 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같이 이제 신규로 만들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품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대규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품화 아파트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커뮤니티 센터가 강점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가 크기 때문에 요새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다 지하로 넣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이제 수영장도 넣고 하는 사우나 시설도 넣고, 뭐 골프 시설 같은 건 기본이고, 이런 것들을 입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겠고, 요새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것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거나 실내 체육관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엄마 아빠들,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사계절을 그냥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기본으로 있고 그러한 체육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단점
단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불황기 때 매물이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같이 대세 상승기 또는 이제 상승기를 지나고 있는 이런 시점, 상승 장세의 시점에서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무조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물이 많이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1000세대의 아파트, 500세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물이 적겠죠. 왜냐면은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절대 양이 적기 때문에 매물의 양도 적습니다. 하지만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소진이 빠르게 돼서 거래가 되면은 좋은데, 거래가 안 되는 불황기가 왔을 때는 이런 매물들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저렴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많은 세대수를 지은 다음에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되면 수익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지가 나쁜 곳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을 때는 가격 상승 여력이 낮고, 그리고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가로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많은 세대를 분양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는 좋지만은, 입지가 안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미분양이 날 수가 있고, 그런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적정 규모의 아파트라고 보면은 무조건 10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이런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초등학교라던가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1000세대에서 한 2000세대 미만, 제가 봤을 때는 1000세대에서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그래도 적정 규모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너무나 만약에 세대수가 크게 된다면 이 세대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도로가 지나가면서 세대수는 뭐 2000세대, 3000세대, 4000세대 있지만은 단지가 이제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제 생각은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가 적정 규모이고, 너무나 큰 대단지 아파트들은 이러한 단점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 가구가 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들 어느 곳이 분양 예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2000 가구 이상의 대단지 주요 분양 예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건설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져온 자료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출처는 리얼캐스트라고 하는 곳을 좀 참고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권에 분양 물량들이 있는데, 우선 3월에 분양 물량이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에 분양 물량 중에 수원 정자동에 있는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가 총 가구 수가 이제 2607세대이고, 그리고 전용 면적이 48에서 99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1500세대가 넘습니다. 이 위치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 수원 정자 동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선의 성균관역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덕원역하고 동탄을 잇는 인동선의 그 북선 전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겠고, GS건설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이 수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제 대세 상승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들이 화서역이라든가 외교역이라든가 수원역 일대가 지금 큰 폭의 가격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변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 정자동에 이러한 분양 물량이 3월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인시 고림동,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 있는 저가 아파트의 물량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그 물량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가의 아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구조가 좋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이지만은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내 집 마련을 3억도 안 되는 그런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은 아니지만은 2000 가구가 넘는 2718세대
18세대의 분양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용인 고림 진덕지구라고 하는 곳인데 용인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경전철이 그렇게 핵심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인의 기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가격들이 많이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 구성역 같은 경우에. 하지만은 이 지역은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2718 가구라고 하는 많은 가구 수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국민평형의 5구에서 84제곱미터의 평형의 분양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의 규모의 아파트에 저렴한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분양 가격이 나와야지 이제 뭐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또 현대에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718세대이고 초중고가 인근에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광명에 이제 위치를 한 아파트입니다. 광명에 이제 5구역하고 2구역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핵심적인, 경기도권에서 핵심적인 지역이고 입지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입지가 좋은 곳을 분양받게 된다면 그 입지의 가치는 가격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 광명에서 분양하는 곳은 지금 입지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가 3,344세대 중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754세대, 조금 세대수가 일반 분양 가구수가 적죠.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에도 2,878세대 중에 이제 694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좀 세대수가 좀 작은 게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핵심적인 권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6월과 9월 예정입니다. 이 일정들은 변경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러한 지역들, 광명의 아파트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누구도 이러한 분양 물량이나 청약 전략들을 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이런 지역들을 보신 다음에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인터넷 서핑도 해보시고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부동산들도 탐방하시면서 정보들을 직접 취합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안양동에 이제 안양진흥아파트가 2723세대, 그래서 49제곱미터부터 98제곱미터로 8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분양 시기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664세대로 분양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 포스코 건설과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안양의 핵심적인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양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평촌이라고 하는 1기 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촌이 위치하고 있는 동안구하고 만안구,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안구가 있는데, 지금 평촌 같은 경우에는 그 1기 신도시들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낙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노후화된. 학구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은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고,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그 낙후된 지역들이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하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양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안양동에 있는 이 진흥아파트의 재건축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안양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는 제가 봤을 때 비싸게 책정이 될 거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도 될 만한 그런 경기도권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권에는 총 이 5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5개의 아파트들이 있지만은 시세가 좀 저렴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게 용인시 고림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들, 광명동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안양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괜찮은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지우고 한번 다시 본다면 이 분양 시기를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청약 자격 1순위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물량들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하시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공사, 건설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직접 한번 건설사 전화 한번 해 보셔가지고 분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주변에 이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합원의 물량들이 얼마 하는지 가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들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초구 반포동에 입지를 한 레미안 원베일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었어요. 이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4월에 이제 분양 예정이고 또 이제 미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의 이제 핵심적인 입지, 신반포역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아파트인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그러한 아파트들과 같이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세대가 2,990세대인데 세대가 좀 작아요. 분양 물량이.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가점이 높은 아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이기 때문에 뭐 당첨이 되게 된다면 핵심적인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 장리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물량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이 19역 같은 경우 그리고 장이 4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사들이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인 이제 1군 건설사입니다.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성북구 장이동 같은 경우에는 6호선 돌고지역을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이 19역 같은 경우에는 2004가구의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1175세대가 분양 예정입니다. 6월에 예정되어 있고 장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840 그 세대가 분양 예정인데 모두 뭐 소형부터 대형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33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에 분양 예정인데 이러한 일정들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분양 물량들이 꽤 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물량들도 관심을 좀 갖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이문동에도 이문 3구역의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321가구로 굉장히 세대가 크죠. 대규모의 세대에 있고 20제곱미터부터 139제곱미터로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1,600가구, 이제 1,000세대들이 넘게 분양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양 물량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이제 일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부 소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이문동 같은 경우에 7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2,000세대가 넘는 그런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9곳이나 되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지역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지역이 있었다면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26만 명이 넘는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은 저 역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제 자산도 제가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지만은 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해당 지역들 중에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이 있다면 체크 잘 해 놓으시고 건설사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정보들을 취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